영상을 끄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구독자 여러분들께 꼭 소개하고 싶었던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지금은 퇴근길이고요. 10시 42분입니다. 퇴근하는데 조금 출출해서 야식을 먹으려고 뭘 먹을까 하다가 제 로망이 기사식당 가서 밥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조금 부끄러워서 못 해봤는데 약간 늦게 퇴근하는 이 감성을 그대로 살려서 기사식당, 기사식당 가서 한번 밤잠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가는 길에 영상 찍어야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제가 계속 사업 관리에 대해서는 많이 영상을 못 올렸던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개업한 지 4년 차니까 되게 많은 그 초보 사장님으로서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업 때문에 조금 힘들 때 그런 영상을 많이 찾아봤었는데 그때 위로가 됐던 말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랑 못하는 사람을 나눌 수가 있는데 사업을 할 수 있으려면 그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게라는 게 리스크를 감당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능력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가지고 태어난 것의 영역이다. 제가 워낙 걱정이 많아서 이렇게 사업 처음에 하면서 되게 여러 가지 리스크에 대한 고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그 영상을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 사업주의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쉬운 일이 없어 보이는 게 되게 그냥 작은 사람 한두 명 고용하는 식당 같은데도 사실은 되게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야 되고 내가 혼자 할 때와의 사업이랑은 차원이 다른 어떤 그런 리스크를 관리하고 감당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 명세서 뭐 미작성 이런 걸로 생각보다 노동청 진정건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계약서나 이제 급여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안 지키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특히나 영세한 사업장일수록 한두 명만 고용하시면 아니 그냥 뭐 얼마 주기로 다 약속되어 있고 뭐 출근일 다 알고 있는데 굳이 그거를 뭐 계약서까지 써야 되나 이러시면서 안 쓰시는 사장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나중에 골치 아픈 문제가 돼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제 근로자 수 10명 이상을 돌파하게 되면서 10인 이상 사업장부터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취업규칙 작성하고 신고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안내만 해봤던 입장에서 제가 그걸 이제 총대를 메고 진행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5인 이상 사업장들은 그냥 대표님들은 돈 버는데 자기의 비즈니스 하는데 집중을 하시고 노무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실히 전문가한테 맡기시는 게 좀 나은 거 아닌가. 생각보다 이게 실무 진행하는 게 상당히 번거롭고 관리하는 게 좀 시간이 많이 드는구나. 사실 고용노동부의 표준취업규칙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필수기재 사항 같은 게 다 들어가 있는 표준 규칙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순진하게 그냥 그대로 작성해서 신고해버리면 내가 원하지 않았던 사항들도 취업규칙에 들어가 버리는 거고 그게 규정화가 돼버리면 거기에 따라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취업규칙은 이렇게 돼 있는데 현실은 그렇게 관리를 안 했어요. 그럼 그게 나중에 리스크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취업규칙에는 징계를 하려면 뭐 징계 절차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는 없는데 취업규칙을 규정화해버리면 그걸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전혀 그런 걸 할 생각이 없었는데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대로 신고를 했다가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이 취업규칙 하나 만드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안내만 해주다가 실무를 해보니까 이게 진짜 골치 아픈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게 왜 알수록 더 골치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아, 나에게 이러이러한 리스크들이 있구나 라는 게 좀 스트레스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스트레스기는 하지만 그게 제때제때 관리를 해서 큰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이제 치과 너무 가기 싫어가지고 되게 미뤘거든요. 그래서 그냥 조금 치료하면 되는 거를 막 이에 엄청 대공사를 해야 돼서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거나 그랬던 적이 있어서 뭔가 문제가 되는 것들은 사실은 회피하기보다는 대표님이시면 면밀히 검토하고 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전문가와 상의해서 좀 잘 관리를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 방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5년짜리, 10년짜리 문제를 들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면 진짜 그때는 이제 쉽게 풀어가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나중에 생각보다 사업의 규모는 많이 커졌는데 이걸 이제 수술을 하기에는 이미 너무 오래된 고질병이 되어서 고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사업장이더라도 큰 비전을 가지고 미리미리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리스크 검토라는 건 언제부터 해야 하는 것이냐? 적절한 타이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타이밍이라는 거는 이제 근로자 수 기준으로 5인 미만일 때랑 5인 이상일 때랑 관리가 상당히 달라진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각종 그 법정 수당이나 뭐 연차 휴가나 이런 것들은 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선 일단 어떤 그러니까 업종을 불문하고 5인 이상이 됐다면 그때부터는 좀 면밀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 사업장은 업종 특성상 좀 산재 발생이 좀 높을 수밖에 없다. 기계를 작동해야 된다거나 유해 물질을 취급한다거나 산재나 이런 것들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그때부터 그 중대재해처벌법 그 법이 적용 대상이 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그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되게 무시무시한 법이잖아요. 그 무서운 이유가 사업주가 이제 안전관리 제대로 안 하면 형사처벌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잘 대비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건 못해도 기본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나중에 혹시나 이제 중대재해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평소에 어떤 관리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산업안전보건법이나 뭐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면서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전문가한테 맡겨서 어떤 것들 위주로 좀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하는지 검토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이제는 진짜 조금 더 체계적인 관리가 들어가야 되죠. 그때부터는 사람들 간의 어떤 막 정치적인 어떤 문제들도 생기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젠 조금 더 1차원적인 인사 관리의 단계를 넘어서 입체적인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단순히 법을 지키고 이런 수준을 넘어서 조직 문화적 차원에서 조금 접근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조직 문화를 잡기 위한 어떤 제도를 마련하고 어떤 그런 문화가 잘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잘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사업장이 10명인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맨날 발생해요. 진짜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온다고 쳐보세요. 사업주는 어쨌든 이게 괴롭힘인지 아닌지 그걸 다 일일이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조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보고서도 남겨놔야 되고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적어놔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도 다 비용에 해당하는 것들이잖아요.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건데 대표님은 사업하느라 바쁘신데 또 그거를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애초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문화를 좀 잘 잡아두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이제 거의 식당 다 왔는데요. 거의 도착했는데요. 영상을 끄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식당에 도착해서 그 좋은 구독자 여러분들께 꼭 소개하고 싶었던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내용을 한번 공유해드려 보겠습니다. 감나무집 기사식당. 어우, 사람이 꽤 많은데요? 근데 이 주차는 좀 자신이 없는데. 역시 오삼불고. 와, 음식이 나왔습니다. 오삼불고기, 계란 후라이, 소면, 밥. 엄청 많이
주시네요. 김치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주는 데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맛있다. 저녁에 미팅이 있어서 그 파스타 같은 거 먹었는데요. 그래도 역시 한식이 짱인 것 같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지금 너무 맛있는데 제가 저녁을 먹고 먹는 거라 지금 엄청 많이 남기긴 했는데 고기는 다 먹었고요. 중요한 고기는 다 먹었고 그래서 먹기만 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그 중요한 이 영상의 중요한 포인트 그걸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근로자가 이제 20명 이상이 넘어가는 상황이다 라고 하시면 그때부터는 진지하게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고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주 하는 컨설팅 중에 진단 컨설팅도 들어가 있는데요. 되게 거창한 것처럼 들리지만 진단 컨설팅이라 함은 진짜 그냥 병원 가서 진료받듯이 약간 어떤 게 지금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에서 잘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쭉 봐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했던 것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100인 이상 사업장인데 한 번도 노무사를 써본 적이 없는 그런 신기한 사업장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대표님이 너무 좋으세요. 일단 대표님과 그리고 직원분들 간의 관계가 너무 좋아서 정말 완벽한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있어서 사실 법적으로는 좀 미비한 점들이 많으나 사람이 좋아서 그게 좀 커버가 됐던 사업장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쭉 보니까 근로계약서도 서면명시사항 안 들어가 있고 취업규칙도 몇 년도였지? 아무튼 굉장히 옛날 그 취업규칙이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진단을 해드리면서 좀 어떻게 앞으로 해결하면 좋겠다라는 거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좀 큰 규모의 사업장인데 사실은 거기뿐만이 아니라 뭐 10인, 20인, 30인 되게 다양한 규모의 회사들이 있어요. 그 상시 근로자 수와 규모에 맞게 좀 어떤 부분들 위주로 보셔야 되는지를 제가 전문가인 제가 잘 알고 있으니 그걸 가지고 좀 말씀을 많이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딱 들었을 때 나도 저거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당연히 비용이 들죠. 당연히 비용이 드는데 근데 되게 좋은 기회가 있어서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정부에서 2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무료로 컨설팅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독자 이벤트로 좀 진행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노동법이 하도 어렵고 힘드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도 우리가 비용을 지원을 해줄 테니 사업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고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은 해결해 이런 취지에서 만든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컨설팅에 관심 있으신 분 계시면 더보기란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세요.